1968년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비웃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428km 험준한 산맥을 넘어단 2년 반 만에 대동맥을 잇겠다는 약속. 오늘날 최첨단 AI와 드론으로도 쉽지 않은 이 거대한 계획을 그들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려 했을까요? 영국에서 파견된 냉철한 기술 자문관 캐서린. 그녀의 분석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족한 자본, 낙후된 장비, 기술적 한계. 그녀는 이 무모한 도전을 멈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국가적 의지 아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곡괭이와 삽자루를 들고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산을 깎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공사는 기적처럼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악의 난관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최첨단 장비로도 뚫기 힘든 거대한 안반지대. 외국인 전문가들과 캐서린 자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한국인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달랐습니다. 잠을 잊은 채 밤낮 없이 매달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포기를 몰랐습니다. 캐서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식과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광경.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처절하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과연 그들은 맨손으로 거대한 자연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회의적인 외국인 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진짜 힘, 그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위대한 여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 이름은 캐서린 밀러입니다. 영국에서 온 토목공학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죠.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이곳 1960년대 말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런던에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이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 변변한 중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국토의 등뼈를 관통하는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단 2년 반 만에 완공하겠다니. 이건 공학적 계산이나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서 거의 망상에 가까운 목표였습니다. 제 임무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술적, 재정적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제가 직접 둘러본 건설 현장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안전규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은 노동자들이 위태로운 절벽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고, 다이너마이트 발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대피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지와 소음,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매일 현장을 돌며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점들을 기록했습니다. 부족한 장비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 험준한 지형에 대한 고려 없이 직선에 가깝게 노선을 설정하려는 비합리적인 계획,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식 환경까지. 제 보고서는 온통경과 우려로 가득 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예산 초과, 공기 지연이 불보듯 뻔하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특히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공정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안전과 품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은 제 공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차례 현장 책임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위험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런데 제 냉정한 분석과 예측과는 달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 계산으로는 몇 달은 더 걸려야 할 구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족한 장비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저들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거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상한 활기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지친 기색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씨름을 했고 작업 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불도저가 고장나면 공식 수리팀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들끼리 달라붙어 밤새 뚝딱거려 고쳐내곤 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이 없으면 대장간에서 직접 만들어 쓰기도 했고요. 심지어 가파른 산비탈의 흙을 나르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의 운반 도구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 비효율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이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예상외의 빠른 공사 진척 속도, 표준 규격 외의 자체적 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 발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 이용 및 협동심 관찰됨. 이런 현상들은 제가 배운 공학 이론이나 경제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 즉 데이터나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강력한 인간적 요소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곧 마주하게 될 최대 난코스, 험준한 산맥을 관통해야 하는 구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안반지대가 발견되었고 기존의 장비와 공법으로는 공사 기간 내에 돌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 예측대로 마침내 프로젝트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죠. 이제 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 보고서대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불가능에 도전할까요? 저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을 느끼며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산악구간, 당시 기록으로는 아마 당제라고 불렸던가요? 그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 그 구간의 안반이 단순한 단단한 수준을 넘어 당시 한국이 보유한 장비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의 화강암 통바위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현장에 급파되어 살펴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낡은 차감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드릴날은 번번이 부러져 나갔고 진척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단단한 바위는 약간의 흠집만 낼 뿐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이 구간 때문에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경고했던 기술적 한계와 무리한 공기 단축의 문제점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죠. 저를 포함한 몇몇 외국인 자문관들과 한국 측 기술 책임자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시된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어요. 현재 보유한 장비와 기술력으로는 약속된 기간 내에 이 안반 구간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어요. 첫째,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최신 터널 굴착 장비 TBM 같은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 하지만 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했습니다. 둘째, 해당 구간을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을 설계하는 방안. 이것 역시 상당한 시간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죠. 셋째, 가장 현실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기 연장을 공식 발표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들은 저희 전문가들의 모든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공사 중단도, 우회도, 공기 연장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각하의 약속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기한 내에 반드시 고속도로를 개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공학적 판단이나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인 약속이 우선한다는 말인가?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저 통바이를 뚫겠다는 것인가?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한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밤낮 없이 뚫으면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 믿음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기술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전은 무시되고 노동자들은 극한의 위험 속으로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여 더 큰 손실만 가져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들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제 구간의 공사 현장은 문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투입되었고 작업은 24시간 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노동자들이 곡괭이와 차감기로 바위를 깨부수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발파 작업은 더욱 빈번해졌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낙석이나 발파 사고로 부상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차마 그 참혹한 현장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전문 지식과 양심이 이런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치지 않을까?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강하게 만드는 걸까?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 진척은 여전히 더뎠습니다. 하루에 고작 몇 센티미터 전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시간은 점점 더 촉박해졌고 현장의 분위기는 절망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가 결국 이 구간에서 자초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들의 저 비합리적인 믿음과 끈기가 혹시나, 아주 혹시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 자신도 믿기 힘든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제 냉철한 이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당제 터널, 아니 당시에는 그냥 거대한 바위벽이었던 그곳에서의 사투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부상자가 실려 나갔고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이 무모한 도전이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연일 공사 진행 불가,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 즉각적인 중단 권고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적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희생을 통해 그 단단한 화강암, 바위의 미세한 결이나 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노하우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낡은 차감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계를 기상천외하게 개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발파 각도와 화약량을 찾아내기 위해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정규공학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경험과 직관, 그리고 처절한 시행착오가 만들어낸 그들만의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협업과 헌신이었어요. 위험한 발파 작업에는 서로 먼저 나서겠다고 다투었고 부상당한 동료를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월급을 털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고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안반의 약한 지점에 마지막 남은 모든 화약을 집중시킨 최후의 발파가 시도되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자욱한 먼지가 걷히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뚫렸다. 드디어 뚫렸어. 믿을 수 없게도 거대한 바위벽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단단한 안반이 마침내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과 함성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공사 책임자들도 체면 불구하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터널 관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제 터널의 돌파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되자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다시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국 건설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7월 7일 착공. 2년 5개월 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는 기적처럼 개통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벅찬 감격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단순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을 염원했던 모든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으로 쌓아 올린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초기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성공 요인을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만 분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열망,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창의성,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개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의지의 위대한 승리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줄 잠재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첨단 기술로 건설된 전 세계의 수많은 고속도로들을 보면서도 저는 때때로 1970년대 한국의 그 거칠고 위험했던 건설 현장을 떠올립니다. AI도 첨단 드론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산을 깎고 강을 넘으며 나라의 미래를 열었던 이름 없는 영웅들. 네, 역시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기어이 길을 만들어내는 민족. 그들의 위대한 여정에 경의를 표합니다.